우리나라 주거 빈곤 가정아동 129만 명, 청년 주거 빈곤층 139만 명, 보일러조차 뗄 수 없는 에너지 빈곤층 대다수가 70대 이상 독거노인, 삶의 터전과 주거 안전을 위협받는 빈곤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계기로 빈곤층의 주거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모두가 안전한 삶의 터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봅니다. 주거는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데요. 이 기본적인 보호막조차 온전치 못한 곳에서 사는 주거 빈곤층의 삶은 여전히 고되기만 합니다. 주택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최저 주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산출하고 있는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함은 이런 최소한도의 가구 원수별의 최소 주거 면적하고 이런 필수적인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지 아닌지 정도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고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14제곱미터 이상, 4인 가구의 경우 43제곱미터 이상의 주거 면적에서 3개 이상의 침실과 거실 겸 주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들은 우리 주변에도 숱하게 많은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총 100만 가구로 2012년에 조사한 128만 가구보다는 질적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만 가구의 대한민국 국민은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 빈곤층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노년층의 주거 빈곤은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청년층의 주거 빈곤은 혼인과 출산율을 낮춰 미래의 한국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들이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충북 옥천군의 한 주택. 이곳엔 지난 겨울을 두려움에 떨며 지내온 한금자 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조금 허름할 뿐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집. 이게 겨울에 되면 물이 줄줄 흘러요. 물이 줄줄 흘러 막 매일 썩는 거가 썩고. 그러나 가족들은 겨울 내내 하루하루 지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집은 78년 정도 됐을 거예요. 매일 바람이 들어와서 애들하고 우리 가족이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어요, 겨울에는. 다 큰 어른도 피할 수 없었던 찬바람과 한기에 아이들은 콧물이 마를 새가 없었고 할머니는 그저 아이들 걱정과 내일의 날씨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일찍 혼자 된 몸으로 7남매를 키워온 금자 씨. 이제 고등학생이 된 두 아들, 딸만 졸업시키면 자식 농사 잘 마무리하겠구나 싶었는데 시집 갔던 큰딸이 혼자가 돼 두 손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졸업 이후로 미뤄놨던 집수리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금자 씨는 이제 3살과 5살이 된 손녀들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디요? 그러나 잔병이 끊이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면 할머니로서 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들이 천장을 뚫고 이렇게 내려다 보더라고요. 아래를.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거기서 지들한테서 나오는 그 털 같은 거 그게 애들한테 닿으니까 온몸이 가렵고 막 울룩불룩하고 쉬는 날이면 병원에 가는 게 그냥 일과가 됐어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주거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계층보다도 이제 노인과 아동과 같은 경우는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거빈곤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는 어떤 신체적인 악영향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매우 큰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주거빈곤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당장 집수리가 급하지만 150만 원 남짓 되는 월급으론 아이들 학비와 5 식구의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벅찹니다. 눈물 나죠.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을 고칠 수가 없죠. 우선 집 고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버거워요. 금자 씨의 손녀를 포함해 이런 안타까운 주거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양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129만 명의 아동이 곰팡이가 피고 열악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춥고 비위생적인 집에서 매일 아침을 맞는 아이들은 열악한 주거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받으면서 생애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눈부신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삶이 열악한 주거로 인해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나마 금자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라 언제든 금전적인 지원만 있다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빵살이의 경우는 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 언뜻 보기에도 열악한 주택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중에서도 입구부터 물이 새는 이 지하 새방엔 선주 씨의 4가족이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들과 중학생 딸, 그리고 시각장애 1급 남편을 돌보는 건 아내의 몫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오롯이 떠맡아야 하는 탓에 수험생이 된 아들과 사춘기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아이들 방을 들여다볼 때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라 늘 습한 탓에 벽이 온통 곰팡이로 가득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이 다 안 좋고요. 저도 그렇고 지금 건강상 안 좋거든요. 곰팡이 문제. 그렇죠.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내색한 적은 없지만 사춘기 예민한 아들에게 집은 그저 숨기고 싶은 공간입니다.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뭐 대접해줄 것도 없고 또 이게 어딜 봐도 이렇게 벽지도 이렇게 누런색에다가 오래된 집 같고 곰팡이도 많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좀 친구를 보기 좀 그렇잖아요. 원래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 곰팡이가 부쩍 심해졌습니다. 작년에 들어서 유난히 자꾸 그게 저 천장 쪽에서 이렇게 물이 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었고 또 바닥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집주인한테도 참 많이 얘기도 했었고. 그러나 집세를 언제 올릴지 늘 불안한 새빵살이 신세라 집주인에게 수시로 수리를 부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앞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청과 구청을 돌아다니며 손을 내밀어 보기도 했지만 절차는 복잡하고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이게 전셋집이면은 어느 정도는 해줄 수가 있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월세를 살다 보니까 월세 세입자는 제외됐다 그러더라고요. 월세 세입자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거죠. 영석 씨 가족뿐 아니라 월세를 사는 세입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데요. 국토교통부의 2014년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사이 저소득층의 자가 점유율이 50.4%에서 47.5%로 줄어든 반면 차상위 계층의 월세 가구는 5%나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집수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더 늘어난 겁니다. 영석 씨 가족이 바라는 건 그저 깨끗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것,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는 100만 주거 빈곤층을 돕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24일 주거급여법이 제정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법이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되던 주거급여를 구체화시킨 것인데요.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이 돼서 2015년 7월 1일부터 본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사실 대수성까지 이제 호당 한 950만 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화돼서 많은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주거급여법 시행을 통해 앞으로 100만 가구 정도가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의 생계급여로 지원되던 8만 원보다 많은 평균 11만 원 정도로 상향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거는 개인 생존과 직결한 문제이자 안전한 가정 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누군가의 아들, 딸이자 누군가의 부모인 100만 가구의 빈곤층이 최소한의 삶의 터전마저 갖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주거급여법이 제정됐는데요. 7월부터 시행될 이 법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2부에서 알아봅니다.